지난 10월 AI 깐부 회동 기억하시죠? 조단위 부자 형님들의 치킨집 모임에 이거 실화냐? AI 합성 아님? 등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깐부 회동 이후에 엔비디아의 젠슨왕 형님이 우리나라에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하면서 치킨집 회동이 더 크게 주목받았죠. 그럼 이제부터 넘치는 GPU를 가지고 행복한 AI 강국 미래만 꿈꾸면 되나 싶지만 문제가 있어요. GPU로 AI를 훈련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도 모자란 거죠. AI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하는 상황에서 핵심 경쟁 요소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오늘 지식 343에선 AI 덕분에 불붙은 데이터 센터 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데이터 센터란 인터넷과 연결된 모든 데이터를 모아두는 곳을 말합니다.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등 IT 인프라를 보관 관리하는 공간이라 보통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IDC라고 부르고 서버 호텔이라고도 부르죠. 이를테면 AI라는 자동차를 만들려 한다면 데이터 센터는 그를 위한 주차장이자 정비 공장이자 연료 탱크까지 겸하는 곳인 셈이에요. AI 학습과 추론이 갈수록 계산량이 커지면서 이를 위한 데이터 센터 또한 필수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국내 데이터 센터 수는 전 세계 22위고요. 최근 5년간 데이터 센터 투자국 순위로 봐도 4억 달러로 29위에 불과해요. 옆나라 일본이 75억 달러, 중국이 6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에 한참 못 미치고 11억 달러의 인도와 6억 8,500만 달러의 멕시코보다 못한 수준이죠. 참고로 데이터 센터 강국인 미국은 3,811개가 들어서 있지만 아직도 목말라 하는 상황이에요. 현재 국내 데이터 센터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개수가 모자란 것도 문제지만 장소도 문제인데요.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약 60%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데 신규 설립 신청 추이를 봐도 똑같죠. 2029년경엔 데이터 센터 81%가 수도권에 집중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프라 자체가 수도권 중심이니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뭐든 과하면 탈이 생기는 법입니다. 우선 수도권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는 수준이에요. 데이터 센터란 곳이 원체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거든요. 데이터 센터 한 곳당 연간 평균 전력 사용량이 25기가와트인데 이건 4인 가구 6,000세대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과 비슷해요. 심지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전 세계 전력의 약 3%를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죠. 미국은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미국 상원 의원들이 데이터 센터 급증이 전기요금 인상의 부분적 원인이라며 백악관에 대책을 요구했을 정도예요. 실제로 세계 데이터 센터의 수도라 불리며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버지니아주는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13% 오르기도 했고요. 244곳이 있는 일리노이주도 15.8%, 193곳이 있는 오하이오주도 12% 뛰었죠.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 아니 괴물 수준인 건데요.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경우 웬만한 도시 전체 전력 소비량과 맞먹을 수 있다 보니 자칫하면 전력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막대한 전력 소모 외에도 데이터 센터는 여러 가지 혐오 시설로 여겨지며 님비 현상을 겪고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도 아니고 데이터 센터를 왜 거부할까 싶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지역민들의 반대가 이해가 돼요. 전기만 문제인 게 아니거든요. 우선 전기만큼 물을 많이 써요. 서버가 돌아가면 열이 발생하니까 이 열을 식히기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미국 버지니아주는 4년 만에 물 사용량이 64% 증가했을 정도고요. 최근 글로벌 IT 기업들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지로 부상한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주도 물 부족 사태로 수차례 단수는 물론 수압도 약해졌다고 하죠.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전력도 불안해지고 심지어 단수까지 된다면 누가 반가워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불안도 거부 요소 중 하나예요. 우리 전자파 피하려고 전자레인지 앞에도 안 서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면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겠죠. 특히 발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물론 정부와 사업자 측은 일관되게 안전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어요. 실제 측정을 해봐도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긴 해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나 헤어드라이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해명을 지역민들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전자파는 전자레인지나 헤어드라이어 같은 가전제품과 달리 24시간 365일 노출된다는 점이 다르단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건물로 들어오는 특고압선이 문제라는 거죠.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기에 초고압 전력선이 땅속이나 지상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문제고요. 그래서인지 고양시 덕양구는 주민 95%가 데이터 센터 건립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 서구도 지역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민원 제기는 예산 일이죠. 김포시 구례동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행정심판까지 가면서 3년간 건립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아예 주민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통상 지하 1m에 매설하는 특고압선을 지하 3m 아래 설치하는 강제 규정을 요구한 사례도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음 문제도 있죠. 서버와 냉각 장치가 24시간 가동되니까 자연히 저주파 고음압 소음이 발생하는데 밤 시간대면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한데요.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 스트레스, 청력 손상 등 건강 문제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지역 열섬 현상도 우려 요소죠. 다른 핀피 현상 시설들과 달리 데이터 센터가 규모에 비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적은 것도 반기지 않는 이유인데요. 건립할 때는 고용 창출 효과 등이 있지만 완공 후 운영 단계에선 상주 인원이 적어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역민 입장에선 전기니 물이니 다 가져다 쓰면서 우리는 얻는 것 없이 피해만 본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고속도로라 불리는 데이터 센터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AI 강국 비전을 내세우며 데이터 센터와 AI 팩토리 유치에 적극적이에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집적지인 국가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여러 지자체에서 조성 중이죠. 광주시는 2023년부터 NHN 클라우드의 AI 특화 데이터 센터인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AI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요. 오픈 AI SK 글로벌 데이터 센터와 삼성 SDS 국가 AI 컴퓨팅 센터 부지로 떠오른 전남 해남 솔라시도도 있죠. SK 그룹과 아마존 웹 서비스의 합작으로 비수도권 지역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선 울산은 대통령이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을 정도예요. AWS는 2031년까지 인천 경기 일대에 신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 외에 국내 민간 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한데요. 춘천과 세종에서 데이터 센터 각을 운영 중인 네이버는 광주와 포항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KT 클라우드는 경북 예천에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준공해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북 예천의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지방 분산형 데이터 센터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만든 국내 최초의 민관 협력형 데이터 센터 모델이기도 해요. 사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데이터 센터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AI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면 데이터 센터가 많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AI 강국인 미국의 투자 금액은 차원이 달라요. 메타는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등에 3년간 무려 6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고요.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엔트로픽도 텍사스주와 뉴욕주에 데이터 센터 건설을 포함한 AI 인프라 조성에 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위스콘신주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난 1월 오라클과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향후 4년에 걸쳐 미국의 최대 5천억 달러를 들여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스타게이트 조인트 벤처를 선언한 바 있어요. 그만큼 미국은 AI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앞서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의 투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파벳 자회사 구글이 2029년까지 독일의 AI 기반 시설 등에 55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등과 협력해 포르투갈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해요.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도 데이터 센터 투자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에요. 동남아 국가들은 전기료와 인건비가 낮아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저렴한 장점에 각국 정부 역시 세제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 센터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도 사뭇 달라질 예정인데요. 주목받는 일자리에서도 AI와 데이터 센터의 영향이 보여요. 일례로 미국에선 데이터 센터 전기기사 연봉이 의사 부럽지 않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숙련 기능공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기기사, 용접공 등 블루칼라 직종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AI 데이터 센터 붐이 숙련된 기술 노동자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 현장의 골드러시와 같다라고 보도했을 정도예요. 최근 들어 미국 기술업계 거물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건설할 거란 구상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해 근미래엔 또 다른 풍경이 생길 수 있어요. 제프 베이조스가 향후 10에서 20년 안에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가 우주에 건설될 거라며 사업 진출에 관심을 보였는가 하면 일론 머스크도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죠. 구글, 엔비디아도 우주 데이터 센터 사업을 발표했어요. 우주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 효율, 공간에 있어서 제약이 없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당장 상용화는 힘들지만 AI 인프라 패권의 싸움터가 지구 밖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제 단순한 서버실이 아니라 국가 기관 산업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스에서 발표한 2025년 가장 상징적인 기술 50가지에서 데이터 센터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AI 관련 키워드가 15개 포함된 걸 봐도 그렇죠.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두고 불이 붙은 상황에서 과연 승기는 누가 잡게 될지 궁금해집니다.